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그 구속기간, 연장되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셈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쪽은 지규현 부장판사 재판부,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재판부의 해석이 맞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헌법 가치, 헌법 원칙, 진영 논리 위에 있는 헌법 가치, 헌법 원칙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해석론이 맞을지,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구속기간 연장기간, 일수 계산론과 시간 계산론, 지금 쥐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의 해석은 시간 계산론이에요. 두 해석론에서 헌법 가치와 헌법 원칙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것이 더 헌법 원칙 또는 가치에 부합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이와 관련해서 쓴 칼럼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칙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라틴어로 써서 좀 그런데 in dubio pro reo,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인권 편에 서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도 도출되는 그 원칙입니다. 헌법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해석론이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통 제가 한번 먼저 타임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피해자가 체포 또는 이제 구인이 되죠. 그러면은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청구 안 하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되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체포된 때로부터 이 체포된 때, 그냥 실질적으로 체포 또는 구인된 때예요. 그때로부터 쭉 계산을 해서 경찰에서는 10일, 그렇죠? 구속 기간이.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총 20일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검사는 플러스 10일 연장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최장 30일이 구속기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구속이 된다면 10일 연장 신청을 해서 20일이 구속 기간이 되겠죠. 구속 기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에서는 이 1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이제 나눠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 그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요거는 뭐 논의로 하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구속 기간 안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어서 공소 제기를 하면 그 공소 제기는 위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지금 해석론, 일수 계산론이 맞냐, 시간 계산론이 맞느냐의 쟁점은 이 원래의 구속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요 구속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록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기록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그 산입되지 않는 기간만큼 이 구속 기간 원래의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에 더해지는 것이죠. 왜? 그만큼 산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연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만큼 연장되는 기간. 요 연장되는 기간 계산을 일수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거의 대립이거든요. 이 원래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요 연장 기간에 대한 요거를 일수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의 대립이란 말이죠. 그런데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기용 부장판사 재판부의 그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구속 기간에 대한 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 사진에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속 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요. 구속 기간 10일 그 구속 기간이 아니라 불산입되는 구속 기간에 불산입되는 기간, 즉 연장 기간을 일수로 볼 것이냐 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니까요. 요 SBS 뉴스 요 타이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불산입되는 기간이 뭐가 있죠? 이 중간에 체포 적부심 되는 체포 적부심이 있죠. 체포 적부심. 그래서 체포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그 기록이 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검찰로 수사기관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기간만큼 불산입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또 어떤 불산입 기간이 있느냐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또 그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다시 검찰로 오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불산입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불산입되는 기간이 있느냐면 구속된 다음에 구속 적부심을 또 피고인 측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체포 구속 적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그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왔다가 검찰로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불산입 기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칼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에는 그 기록이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검찰에 반환된 날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까지의 기간은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포 적부심에 있어서는 기록이 법원에 접수한 때로부터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틀려요. 그렇죠? 여기는 이게 틀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그 불산입 기간은 일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 의하면 요 체포 적부심
요 불산입 기간은 때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수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그 견해에 의하면 이게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런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거를 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이 기간을 이렇게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도 없더라고요. 이걸 다르게 차별해서 취급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 이게 달리 취급하는 게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요 10일이라고 하는 일수로 정했기 때문에 이 연장 기간도 일수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일수 계산론, 어, 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일수로 규정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그 형사소송법 규정도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발행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오늘날까지 기록이 어제 접수된 날로부터 오늘 발행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계산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날수로 계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립이. 일수 계산론과 시간 계산론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쥐기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그 대립이 되는 해석론에 있어서 시간 계산론으로 해석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석한 근거는 뭐냐? 헌법에서의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고 하는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거기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이 시간 계산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날로 계산하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 일수로 계산했다고 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맞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도 가능한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그건 안 맞죠. 그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 거기하고는 안 맞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음. 예를 들어서 쥐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의 그 해석이 완전히 그 형사소송법 그 규정 문헌에 명백히 반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면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해석의 영역이었거든요. 해석의 영역. 해석의 영역.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논리대로 이거를 일수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아니 저기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검찰에 발환될 까지의 기간 통상 뭐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3일을 더한다. 원래 구속 기간에 플러스 3일을 더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것도 3일이 돼서는 안 돼요. 2일이 돼야 돼요. 왜? 구속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초일 불산입이거든요. 초일 불산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일로 해야 돼요. 2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3일로 계산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법원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깔끔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헌법의 인권보호 가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이 체포적부심은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 헌법 개정하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이 들어오면서 이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996년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할 때 이때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체포적부심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1996년 그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구속적부심도 그때 이제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때 같이 개정을 했는데 이때 체포 구속적부심은 요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 발안된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발안된 거를 때라고 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날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일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어떤 수사 편의, 수사의 어떤 편의로 한 것 같아요. 편의에 의해서.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사 편의주의와 인권 보장, 인권 보호 이것이 대립될 때에는 애매할 때는 인권을 우선해서 해석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입법으로 그냥 명쾌하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날로 되어 있어서 체포 구속적부심은 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날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차제에 그러면 다시 이러한 해석론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예 시간 계산론 방식 이번에 주기현 부장판사 그 재판부의 해석론에 따른 시간 계산론으로 아예 그냥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때라고 고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논란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평상시에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 진영이 이른바 진보로 가는 쪽이 이번에는 오히려 수사기관 편에 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권 얘기하면서 결국은 진영 논리의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보라고 하면 헌법상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맞게 오히려 주기현 부장판사 이 재판부의 해석론, 시간 계산론 이거를 옹호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그게 진보를 자처한다고 하면 말입니다.